예, 오늘 시국이 참 엄중하고 전국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도 명절도 다가와 있는데 원내외 병행 투쟁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3자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애초에 밝힌 대로 의제 제한 없이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귀에 가시소리였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가감없이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김한길 대표님께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한 사법정의 말살 음모이자 검찰 살해 공작이었다는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실체적인 진실들을 상당히 또 밝혀내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극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1심에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기확인된 증거마저 배제한 정치적인 판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명숙 의원에 대한 단 하나뿐인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반드시 대법원에서는 증명되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정보 정치와 공안 통치의 부활을 지금 목전에 둔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시절, 어느 시대보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이 막중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비장한 그런 그 시대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오늘 의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한 내용을 그 자리에 배석을 했던 노웅래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당대표께서 보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 황운하 대표의 3자 회동 국회에서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30분간 3시부터 시작해서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30분간 외교 순방한 것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요. 30분간을 마치고서 곧바로 자리를 작은 방으로 옮겨서 1시간 20분 정도 동안 3자가 만나서 정부 변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7가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 7가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역시 그 1시간 20분 동안 보면서 역시 불통,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정원 개혁 거의 무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각오를 되새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로 대답을 계속 개미 채받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혁, 정치개혁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찰, 그리고 감찰, 초유의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봐도 개미 쳇바퀴식의 대답만 나올 뿐 아무런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고 걱정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한길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되는지 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법 개정안 등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명박 경제 기조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 지각과 비밀 금융거부터 여는 경제 기조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질문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남북 정상대화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사퇴권과 관련해서 무리들을 두면서 사퇴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이 재판에 있어서 이 관련된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은 대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면서 얘기한 거는 9월 중에 복지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기초연금에 대한 그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안 된다.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지 않는 게 이게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 경쟁력을 위한 추세이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저는 소신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시할 내가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은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하려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NLL 회의록을, 정상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거 아니냐, 홍보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 공개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상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당연히 되는 거지. 생기게 못하는 이유가 있구만. 대당을 생기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 대선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책임을 묻겠다 하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학인 대표께서는 공직자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은 기소하면 책임 물을 때 대법원이 판결한 걸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과 있는 것은 오점이 빨리 매듭 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셨고요. 며칠 전 우리 아버님의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럴 때 사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이거에서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이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공소가 된 이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은 파견을 출입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께서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가정보원 개혁법, 2006년도에 만들었던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 왜 집권시설 안 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 여겠습니다. 그래서 김학일 대표는 말씀했습니다. 국정원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결론 내는 게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거를 보완해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이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다. 사정의 문제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 신뢰에 이르면 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일 터져나왔는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사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오해 있으면 진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직사회 청렴 신뢰에 이르면 안 된다. 청와대가 그리고 법무부가 배후 제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께서 신문의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사찰하고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는, 그리고 뒷조사를 하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외 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하면서 감찰도 해야 되는 거다. 뭐 임채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당사자가 했는데 이렇게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안 받은 거 아니냐.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 처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겠죠. 좋은 얘기야. 예, 다 정리했습니다. 정상회의로 공개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공개한 거다. 불법으로 공개한 거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 경제민주화 입장과 관련해서 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입장이 있다는 것만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입장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민주화 입법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 조절을 내세우고 그랬냐.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니냐.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인 입장 이상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한 김학일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김학일 대표께서 정문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라고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는 정문원 의원이 이미 그 이전에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정문원 의원 얘기한 거와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연설장에서 얘기한 거는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못하게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은 마지막 말로 했습니다. 마지막 말 뭐라고? 예. 어떻게? 마지막 말이 뭐라고? 정치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예. 나 대단한 걸 약속했네요. 예. 이상 얘기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김학일 대표도 직접 나오셔서 좀 더 소상한 얘기를 좀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하수상한 때인지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지금 노웅래 실장이 이 설명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니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령 대통령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과 부분을 매듭 짓고 딴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아까 사과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 실장이 옆에서 받아 적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1시간 30분 같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상당 시간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얘기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국가기관에 가는 것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사과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사과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제 아버지가 며칠 전에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 보낼 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 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강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신은 대선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 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고위 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NLL 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문원 의원이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정문원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화록을 낭독한 것이고, 그 대화록은 나중에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대로 정확한 내용을 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얘기로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사과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끊고 이 사과 얘기는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황우려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민생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이 같다.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 복지의 후퇴에 대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 특히 무상보육 예산 문제, 기초연금을 며칠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안, 그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50조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 생활자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부자 감세 철회 부분에서 법인세 율을 예전처럼 25%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발표할 국정원이 마련하는 개혁안을 보고 판단해달라 하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2003년에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만든 개혁 법안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합니다.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분리, 국내 정보 수집의 기능의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래서 그것이 한나라당이 아니었고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적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 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되게 그런 얘기가 오갔고요.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그것도 또 여러 번 다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평권서부터 간부들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워낙 그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제게 강조해서 얘기했고 저는 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소문 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모든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가기는 했는데요. 주제마다 제가 7가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평행성을 긋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談판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다 써가면서 회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요. 혹시 제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인적 청산이라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 개혁에 대한 안을 금방 이제 공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말해달라 하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실 거 없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워낙 이 주제별로 하나 뭉텅이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계속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가 많은 부분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노 실장도 쓰는데 이 받아 적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상희 의원님.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거잖아요. 네, 1시간 반 얘기했습니다. 왔다 갔다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워주시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노 실장 마무리로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이런 거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서는 더 얘기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하는 10월 16일 밤에 그 텔레비 토론할 때 댓글 보고 받은 걸 봤던데 받았느냐 말씀 물어보면 댓글 보고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노 실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지금 최동욱 총장 그 법무장관 회의하라고 하니까 할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럼 검사들 왜 그렇게 난리냐 하니까 또 대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게 지주있을 말이에요. 왜 있는가? 10건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대답이 없을 때 거듭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돈된 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요. 서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 그 의제가 엉켰습니다. 예. 그 부분 16일 날 텔레비전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단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사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간부들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민생을 자꾸 말씀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야말로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결단이 없는 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9대 의총에서 하는 첫 발언인데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장 험악한 시국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란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동안 제 재판과 관련해서 2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5번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번에 4번은 무죄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항소심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원들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분들께,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오셔서 좋은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많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런 관심 속에서 제가 잘 싸우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초선 의원들이 많으셔서 제 재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뜻밖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울린 죄로 MB 정권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10년도 6.2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총리를 한 사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받고 제가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였습니다. 2009년 12월 4일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일면에 났던 것과 똑같은 면에 똑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전 총리 수만불 수수라는 제하에 글이 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후에 한쪽 발에 재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9일 2010년 4월 9일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인지했기 때문에 하루 전날 4월 8일 날 오늘 제가 선고를 받은 9억 수수의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이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제 오른쪽 발에 다른 발에 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하에서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조선일보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의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됐는데 사실상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판례상으로도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무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실형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도 더 앞서서 검찰이 자신 없어 해가지고 공소 사실을 막판에 변경했습니다. 그 공소 사실을 변경한 그 부분마저도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서 짜맞추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이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 카드라고 그렇게 돼 있고 추리와 억측과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재판장이 하나하나 엮어서 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제가 당사자니까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1심에서 1년 3개월 동안 엄청난 30여 차례 재판을 해가지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재판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사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보세요. 제가 4년이 넘게 이렇게 큰 족쇄를 지고 잔혹한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버텨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텨왔겠습니까? 결백하니까 버텨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백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이 판이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 진실을 믿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이 남았습니다. 부분 유죄가 아니고 몽땅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검찰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몽땅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이것은 대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법원에서 밝히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회담 끝나고 나와서 한명숙 의원님의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재판 결과를 듣고도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한명숙 의원님 기운 내시라고 우리 한 번 더 박수 쳐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담하면서 막 저는 쓰지를 않았거든요. 자꾸 생각나고 이러는 건데 이제 검찰총장 이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국민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소문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최 검찰총장에게 혼의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대통령은 진실 규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규명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것으로 무리한 모양으로 이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생각났길래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도 그 7가지 제가 요구한 강론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한 것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